예, 3부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 이 두 사람, 시민사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민사회 후보와 정치인 후보 간 단일화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 관문은 4명의 출마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민주당 내 경선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25일에 당일 당원 현장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후보가 결정됩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연일 진행되면서 경선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4명의 주자 가운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고 있는 박영선 의원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생생하게 서울 시민들과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17대, 18대의 친구 같은 동료 의원들이 그 중국집에 모여서 그 지금 민주당이 처한 위기감 그리고 어떤 비장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과연 이 일을 그리고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저 스스로의 용기와 신념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성찰 시간도 필요했고요. 예. 네. 누가 제일 나가라고 밀든가요? 이제 아무래도요,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그 저희 당의 17대에 주도했던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그리고 18대의 또 젊은 의원들. 네. 나가서 잘 되면 그분들이 고맙겠지만 잘 안 되면 밉겠네요.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영순 후보께서 들고 나온 출마표가 사람 중심 서울, 또 포근한 엄마 서울입니다. 죄송하지만 박영선 후보께 포근함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딱 부러진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날카롭다? 예. 네. 황원 앵커도 저한테 토론에서 그 질의를 하더라고요. MBC 그런가요? 기자 시절엔 안 그랬는데 정치권 가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하는데 두 가지 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무지게 당차게 딱 부러지게 일을 챙기는 시장. 그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가, 전세 대란, 학자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장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속마음은 따뜻하고요. 겉은 야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보니까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우선 좀 화제가 됐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시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더군요. 네, 128대 1로 시립대학 역사상 처음이고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아무나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 과제를 시장의 권한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상의 반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뒤로 서울시립대학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총학생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제 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하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의 주장은 이제 장학금 문제도 얘기하고요. 또 서울에 사는 학생과 살지 않는 학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네. 그럼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그 주소를 둔 학생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학내에서도 얘기들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의견이 항상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후보는 시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는데 네.
제가 이제 먼저 그것을 발표해서 저는 제 공약을 뒷받침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에 가보니까요.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의과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50%를 쓰고 예. 또 현재의 등록금을 50%를 낮춰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시립대학이 등록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부채가 꽤 많습니다. 25조 원. 이거 뭐 당장 갚는 돈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자만 한 8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재정 문제가 역시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쓴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요. 예. 필요 없는 것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에 1,600억을 썼더라고요. 예, 이게 예. 전임 시장에 비해서 한 3배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데 치중을 했던 것이죠. 예. 그것 이외에도 이제 이 무슨 한강 르네상스를 개발하면서 공사비를 제때 주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을 써가지고 예. 그 이자 부분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이제 슬림화하면 예. 약 2.5조 원,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이 그 실질적인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서울시 예산을 한 20조 원이라고 봤을 때요. 예.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11조 중에 2.5조 원 정도를 그 서울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예. 이것을 배분할 수 있는 공간이 2.5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2.5조 원 중에 서울시립대학의 이제 그 반값 등록금 부분은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 저는 그것이 어떤 서울시장의 철학과 연결됐을 때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빼내고 또 저기서 얼마 빼내서 대개 이제 넣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등록금 반값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돈을 넣게 된다는 것이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쪽으로 넣는 그 돈이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계속 나왔던 논쟁거리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철학의 문제인데요. 예. 제 입장에서는 사람 대접받는 서울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곧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은 사람 투자와 미래 투자의 상징성이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젊은이 펀드라는 것도 내놓으셨는데요. 이건 1조 원 규모인데 이 펀드는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그 공약을 반값 등록금 젊은이 펀드 이렇게 내놓으니까 예. 숨만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공약을 많이 만들었냐 그러는데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나요? 제가 그 지역구에서 예. 지역구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역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입니다. 예. 반값 등록금은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 젊은이 펀드는 제 지역구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하루에 이제 한 15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그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직장을 오가는데요. 예. 이분들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이제 이게 스스로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 빌 게이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서울에 스티브 잡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융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예. 서울시가 49를 투자하고 그 창업가가 51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그 창업가한테 맡기고 예. 서울시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개 투자해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면 나머지 9개 부분을 패자부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예. 방안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용화될 수 있고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술을 보는 눈인데요. 예. 이 펀드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교수님 같은 분도 모셔올 수 있고요.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벤처 캐피탈로 유명한 이종문 회장님 같은 분도 저는 고문으로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 1조 원을 어떻게 모으느냐. 서울시 예산으로 5천억을 재원으로 하고요. 예. 나머지 5천억은 민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글쎄 잘 될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요, 이미 그 벤처협회 등등 또 예.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 벨리에 이제 그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예. 이 아이디어를 들여서 이것이 좀 진척이 됐었던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폐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네. 한강 운하는 뭐 저 박원순 변호사도 어제 그럼 폐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의 거의 80~90% 정도가 이행이 됐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추가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 폐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예.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저는 찍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남 강북 간의 양극화 문제는 오세훈 전 시장도 사실은 따져보면 강북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양극화 투자를 하는데 예. 그것이 주민이 바라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투자를 하느냐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강북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투자의 방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시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제일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 소통의 부분입니다. 예. 독선적이고 이제 그럼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는 방법론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시 의회와의 소통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 참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박원순 변호사한테 많이 지시던데요. 네. 저는 아직 이 레이스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9월 25일 날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레이스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은 시선이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박원순 변호사는 이제 혼자 독상을 받으시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9월 25일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가 저는 실질적인 어떤 서울 시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일에 박영선 의원이 당내에서 이기면 그다음엔 박원순 변호사에게 들어와서 겸상하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들어와서 겸상을 하자는 거는 이제 민주당의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저는 그건 박원순 변호사의 뭐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박 변호사나 저나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국은 누가 되더라도 2번 기호를 달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경선을 박 변호사가 바깥에 있으면서 치르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박 변호사가 입당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무소속이 무슨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속된 경우가 거의 없고요. 반짝하다 다 소멸했죠. 두 번째, 이 기호 2번 민주당의 힘이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존재의 가치가 한꺼번에 응축돼 있는 기호 2번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10년 한나라당 시장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뭐 김두 수석 또 오늘 뭐 신재민 전 차관 얘기도 나오던데 MB 정권이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보니까 서울 시민에 발의되고 있는 메트로라든지 지하철 공사의 전임 사장들 두 분이 이 부패 의혹을 받고 다 물러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MB 측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썩고 있는 서울시의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유시민 대표하고 인터뷰한 바 있는데요. 그때 왜 박영선
정책위의장께서 그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유시민 학습 효과가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의 이른바 바닥표가 유시민 대표에게 가지 않았죠. 근데 유시민 대표가 그 당시 그 며칠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나하고 박원순 변호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그 요약해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박 변호사는 다르지 않겠냐라고 해서 꼭 들어와야 된다는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조금씩 그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상급식,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 그 현장에 과연 그 박원순 변호사가 있었느냐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원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한나라당을 심판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 민주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한나라당 시장이 당선됐을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정을 투명화하는 일도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호 2번 민주당의 힘이 그럴 때에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서울 시민을 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박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사는 혹시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가능성을 아주 닫아둔 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네. 박 변호사가 어느 부분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필요한 것이 행정력과 정치력인데요. 행정 경험은 박 의원께서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정부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치력이라는 것은 조정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의 소통 문제, 예. 그리고 25개 구청을 어떻게 특화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지금 이 25개 구청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 많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이 벽에 부딪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라고 보고요. 예. 듣기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박 변호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민주당은 시민 후보가 나서면 다 가로막겠다는 얘기냐? 그런 이렇게 뜻은 아닙니다. 네, 이제 우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경쟁력을 질문을 하시니까. 예, 예.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예. 또 굳이 이제 이런 어떤 그 검증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 변호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예.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재벌의 특혜를 방지하려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예.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혹시 재벌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벌들이 어떤 일을 후원을 함에 있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 해왔던 경우는 많이 찾기가 힘들다라는 그 것이 부분은 뭐 저의 시민운동하는 시각입니다.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뭐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라면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박 변호사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나중에 만일에 박영선 후보가 실제 후보가 되고 또 박원순 변호사와 경선을 해야 될 경우에 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답변 주신다면요. 그 룰은 지금 당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을 예. 하고 있는데 100% 여론조사만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만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만일 그 민주당의 조직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저쪽에서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선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예. 그 새로운 형태의 경선 방법이 신선함과 감동을 줄 때 저는 예.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보고 어차피 있습니다. 양쪽에서 합의해서 나오는 안이 될 테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제가 생각하기에 키워드는요. 예. 변화와 희망 그리고 MB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영선 후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